부산의 열정적인 응원 문화를 더 생생히 체감할 수 있는 부산의 독창성을 반영한 형태의 구장을 만들어 여러모로 판결을 존중하면서 또 제 스스로 부득의 소치를 또 느낍니다. 야인으로 돌아서 부산 교육의 미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층토론 오늘은 2024년 올 한 해 부산의 교육과 문화 쟁점들을 부산시의회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죠. 김창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시죠. 송현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부산 교육 얘기해 볼 텐데요. 자, 두 분께 올해 부산 교육계의 잘한 거, 아쉬운 거 하나씩 말씀 부탁드린다면. 예, 24년도는 부산교육청이 힘껏 달려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위한 아침 체인지부터 시작해서 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 체인지, 그리고 늘봄, 그리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학교 행정지원본부 같은 신규 사업들을 열심히 또 진행해 왔고, 그걸 통해서 교육부 주관 시교육청 평가를 23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도 23년, 24년 우수한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소통 부재로 인해서 교육적 청사 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언론에 먼저 홍보되면서 교육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을 끌어왔던 교육의 수장이 이번에 부재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쉬웠던 점은 그 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어떤 추진 속도, 그리고 김창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늘봄 학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행정 업무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준비 부족, 그리고 그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에 대한 안내 부족, 이런 부분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성과라고 한다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시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부산형 늘봄 학교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또 걱정되는 거는 내년에도 혹시 그러려는가,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저출생으로 인하여 23년도에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없던 학교가 157개 학교였습니다. 네. 부산도 진구에 한 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었고요. 그리고 강서구 같은 경우는 1인 또 입학식이 있는 학교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25년도는 사실상 아직까지 배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10명 미만의 신입생이 있던 학교가 23년도에 16개, 24년도에 21개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25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작년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은 부산 지역 초등학교 21곳이 올해 신입생 10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학생 감소의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여파이고요. 인구 소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 육아, 교육 등 한 아이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부분이 부산형 늘봄 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운영이 되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늘봄 학교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부산형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원하는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돌봄, 보살핌 늘봄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25년도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원하는 학생들은 누구나 보살핌 늘봄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형 학업
성취도 평가, 네. 또 하나가 부산 학력 신장 지원 시스템. 이게 이제 그 도입이 되어 갖고 시행이 되는 중에 있죠. 그런데 학생들,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부산역 학업 성취도 평가 베스트 그리고 부산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바스가 그것인데요. 23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학생 개인별 진단과 수준별 맞춤 지원, 학습 지원을 통해서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계기는 학부모나 교사들께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베스트를 시행을 하고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바스를 통해서 그게 맞는 네.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88%의 홍률을 보고 있고 학생들도 마찬가지. 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홍률을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이 딥페이크죠, 그죠? 딥페이크 네네. 범죄가 충격적이었는데 부산시 교육청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딥페이크의 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시의회 의원으로서 갖고 계신지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전국 초중고에서 올해만 19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가해자들이 나의 행위가 이게 범죄적으로 범죄에 해당되는지 조차 모르는 장난삼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위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처해야 된다는 상황이 좀 생각이 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은 특히 이제 교육위원회에 지금 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아마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셨지 않나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조례도 만들었고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스톱 신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예, 긴급전화 117을 신고 시에 바로 수사가 의뢰되고 영상물이 삭제되는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했고요. 두 번째로 전국 최초로 교육 과정에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1차 시 이상의 의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국 최초로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나 지원청에 찾아가서 교육청 관계자와 그리고 변호사, 경찰관들이 가서 우리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교육 특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걱정이 됐던 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하윤수 전 교육감이 결국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산시 교육청의 수장에 부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지금 잘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체제로 대행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부산 교육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임 교육감께서 부산 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도입하시고 또 열정적으로 뛴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침 제인지를 통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학력 신장 프로그램, 전국 최초 늘봄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추진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공예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미비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대로 저희들이 부산시 의회에서 또 잘 관리하고 토론하고 소통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잘 되는 부분은 잘 된 부분대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부산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 올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네,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과 일반 학교 특수학급 확대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양적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의 내실과 특수교육 대상자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살펴볼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간의 지원의 차이가 없는지, 또는 일반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이용하는 학생과 완전 통합 대상자 간의 차이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의회에 시의원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 특수학급 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례도 개정하고 또 제정도 했습니다. 특히나 조례 개정 제정을 통해서 변화된 큰 사업으로는 특수학교 교육 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확대입니다. 네. 그 이후로는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들이나 학부모들이 사실은 우리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나 걱정 때문에 취학을 유예한다든지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한 3개월 내지는 짧게는 한 3주 정도 먼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또 그 급식을 탄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화장실을 사용한다든지 네, 이런 네. 쪽으로 선행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학부모는 우리 학생이 특수 학교로 가야 될지 특수 학급으로 가도 될지에 대한 결정도 하고 또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익힐 수 있도록 예비 학교 부분을 확대하고 그 예산을 많이 좀 편성했다는 것 올해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뭔가 좀 더 중점을 둬서 부산 교육을 발전을 시켜야 될 건데요. 어떤 지금 보관을 좀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24년도에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신규 사업들도 많이 했고 전국 최초 사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전국 최초 사업보다는 이제는 25년도에는 그것을 내실화시키고 또 교육 현장에 정착시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학력신장이라든지 인성함양 그리고 부산의 넓은 문형에 대해서도 그리고 교사가 교육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의 통학 문제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사실 부산이 학교 인근의 도로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통학버스가 와서 애들을 하차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통학 안전을 위한 안전성하차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또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학생들이 내릴 수 있는 곳을 정하는 것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책무로 규정해 놨습니다. 지금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지향하고 있고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경제, 문화, 예술 다양한 방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인프라나 시스템적인 결핍으로 인해서 부산을 떠나지 않도록 학업 인프라 구축과 부산형 늘봄학교의 발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특유의 정서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부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전국체전 기점으로 우리 부산 지역 체육계가 활기를 띠고 시민들도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부산 문화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고 또 동시에 내년에 어디에 중점을 둘 건가까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올 한 해 부산 문화계를 바라볼 때 자, 성과다, 아쉽다 이 부분 또 짚어주시죠. 네, 먼저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부산 콘서트홀 준공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가 재개가 됐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부산 시립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됐고 OTT 플랫폼 촬영 스튜디오도 추진하고 있는 등 양적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좀 다소 아쉬웠던 점은 부산시의 지역 문화계 간의 소통, 부재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미술관인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과정이나 부산문학관 건립 과정에서 지역 문화예술계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부산시의 소통 부재 문제였습니다. 구도운동장 재개발 사업 또한 마찬가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24년도 부산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희비와 이해가 교차하던 시기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문화예술은 한 걸음
더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한 해였다. 그또 아쉬운 점은 사실 봉피두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문화계라든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었다는 것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잘 해결돼서 정말로 제대로 된 미술관 그리고 우리 부산의 문화가 좀 적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민들의 관심이 구독운동장하고 네. 사직운동장 재건축에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구독운동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건축? 네, 구독운동장은 1973년도에 건립이 돼서 현재는 안전등급 C등급으로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점은 부산시와 서구 주민들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 추진 방식에 있어서 부산시는 대규모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전에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던 점에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후 구독운동장 재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 주민 반대 의견이 많아서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 재개발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다 시민이 원하는 시설로 거듭나고자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사업비 조달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운동장 재건축은 뭐 예산 부족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직야구장은 이제 개장한 지 40년이 경과된 노후화된 시설로 관중 불편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부산시는 지난 11월에 사직야구장 재건축 비전 발표를 하면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031년 개장을 목표로 여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 협약 및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좀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직운동장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야구구장을 통해서 또 시민들께서 우리 야구에 대한 사랑을 또 표출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행안부의 설득 작업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렇게 좀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퐁피듀 미술관 분관은 조금 시끄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은? 네, 부산시는 지난 9월에 퐁피두 미술관 부산분관 유치를 위해서 퐁피두 미술관 측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 문화예술계와의 소통 부재가 또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경제, 문화예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라운드 테이블을 좀 구성을 해서 11월, 12월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취합하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공청회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설계 용역 시에 반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8년도에 착공, 31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퐁피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잘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모양이죠.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뭐 미술관을 가져온다든지 품을 가져온다든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의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부산의 특유의 정서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그것이 진정한 부산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의 향토 예술가들이라든지 또 젊은 작가들과의 협의 그리고 논의 그리고 소통들이 좀 부족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좋은 결과가 우리 예술계에서 도출되었으면 싶습니다. 음악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산 콘스토리 준공이 되고 얼마 전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가 진행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네. 잘 돼서 내년에는 개관이 되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6월에 개관을 목표로 네.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산 콘서트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산 진구 시민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00석의 대공연장과 400석의 챔버홀로 구성된 클래식 전문 공연장입니다. 비수도권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는 공연장이고요. 파이프 오르간은 독일 현지에서 제작하고 테스트를 완료하고 지난 10월에 부산항에 도착해서 현재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2월에 설치 완료 후에 정음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 규모가 높이 9m, 너비 16m로 합창석 뒤편에 벽면에 세워질 예정이고요. 국내 공연장 중에 파이프 오르간 설치 사례는 딱 지금 3군데밖에 없었고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 부천아트센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종문화회관은 78년도에 설치가 돼서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전국에 부산 아트 콘서트홀까지 하면 3군데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오르간 설치로 부산 콘서트홀이 세계 최고 수준의 클래식 콘서트홀로서 이 상징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요. 동시에 수준 높은 완성도 높은 클래식 공연이 가능해져서 지역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체육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년 10월에 부산시가 25년 만에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자,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준비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개 종목, 장애인 체전은 또 31개 종목이며 현재 아시아대 주 경기, 그다음 대학교 구군 경기장 81개소를 개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악, 스쿼시, 테니스 같은 상계 종목은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개폐식 총감독은 박할린 감독으로 선정이 됐고요. 우리 선수들도 열심히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25년 만에, 25년 만에. 부산에서 제 106회 전국체전이 개최되고요. 동시에 제 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열립니다. 현재 진행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선수들 또한 몸을 사리지 않고 연습에 매진 중에 있고 최근에 시직장 운동 경기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연습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직접 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 기점으로 우리 부산 지역 체육계가 활기를 띠고 시민들도 더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부산 교육, 부산 문화 이렇게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두 분께서 각각 그 영역에 지금 시의회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김 의원님은 부산 교육에 대하여서 우리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송 의원님은 부산 문화와 관련해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이렇게 청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4년도 정말 우리 부산 교육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점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넓은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큰 효과를 또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산 교육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불식시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5년도에는 정말로 이것을 정착화시키면서 제대로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전임 교육감님의 부재로 인해서 상당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공백을 우리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잘 메꿔 나가면은 교육청도 같이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부산 교육을 완성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17개 시도에서 문화시설적인 측면에서 한 10위권 정도 중하위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타개하고자 현재 오페라 하우스, 부산 콘서트홀, 그리고 폼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응원과 많은 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